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혐의 포함 간첩죄로 중형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같이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라는 지령을 북으로부터 내린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을 이렇게 사회 분열, 그다음에 체제 전복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게다가 이것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 1차 탄핵 소추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일단 저희 행정안전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는 다른 부처하고 조금 특이성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이나 재난 관련에 있어서 총괄 조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장관이 자리에 없게 되면 차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장관급 부처를 가지고 총괄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함에 있어서 차관 고유의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새로운 정책 추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저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제가 복귀한 작년의 경우에는 이 53명이 사망한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불과 6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룬 데 있어서는 수많은 분들이 적극 협력하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의 큰 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두 번째 탄핵 소추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란에 동조했다는 건데요. 하도 황당해가지고 소추 사유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 있으십니까?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처럼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왜 국회에서 증인을 탄핵 소추했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탄핵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만 해도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인사도 저희 행정안전부 자체 내 인사도 적체가 됐었고 새로운 정책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총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은 간신히 해소가 됐습니다만 중앙지검장, 그 밖에 특정인의 수사를 담당하던 수많은 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인 2차 탄핵 소추 당하시고 사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장관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탄핵을 보통 당하게 되면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제가 1차 탄핵 소추 기간 동안에
그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탄핵 기간 중에서는 제가 사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라는 반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정에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다시 초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컸습니다만, 그로 인한 그 국정 부담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사퇴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평소에도 이런 얘기 하신 적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해서 국정의 마비가 초래된다. 위헌적인 입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켜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2025년도 정부 예산 중에는 민생 예산, 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 미래산업 R&D 예산, 국방, 안보 관련 예산 등 중요 정부 정책 관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 토로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통상 이제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주 간격으로 주재를 하십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때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모두 말씀은 그대로 방송에 담기기 때문에 모두 말씀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통 마무리 말씀은 이제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각종 행사에 제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행사 전후로 한 환담장이라든지 오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고충을 토로하신 적이 꽤 있습니다. 네.